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이번 주에 급등락을 증시에서 나타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스트레스를 준 한 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가의 추세를 명확히 알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 제 영상과 댓글을 보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운드와 사태를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이슈로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차트를 본 후에 다음 주에 주요 이슈가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운드와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태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녹록지 않은 사태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일 빅스텝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역전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영국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한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 또한 높다 보니 소비가 어렵고 현금 마련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게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취임한 영국의 새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서민들의 지원과 감세 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여 선거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임 후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부자 감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서민 전기세 안정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들의 전기료 지원 등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현재 올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 정부와 은행의 정책 기조가 엇갈리게 됩니다. 또한 감세를 하게 되면 서민들의 수요가 늘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이러한 상황으로 혼란이 생겨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급락을 하고 영국 국채 역시 역대급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해당 사태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후의 사항을 보면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650억 파운드, 화나 100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분할하여 매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국채 시장은 안정을 찾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또다시 리스크를 언제든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는데 국채 시장 폭락의 주범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 3프로TV에서 이선엽 부장님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번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전면 철회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감세안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세 인상 철회, 그리고 소득세 기본세율 하락,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하락,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슈로 인해서 부자세로 불리는 3번만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가 이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하여 국가 전역의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번 안건만 철회를 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기료 지원 등
서민 지원 정책은 여전히 해당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현재는 일시적 해소 상태이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외 직간접적으로 5가지 위협 사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사태, 오펙 감산 이슈,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그리고 러시아 핵 위협,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 폭락 등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이슈 중에서 현재 가장 시장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로는 파운드화 사태가 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을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여전히 하락 추세 중입니다.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 댓글에서 S&P 500의 저항 라인은 3800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전 전 저점 부근에서 3번이나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 또는 저항을 3번이나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저는 상승을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대부분의 증시 지표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 저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하지만 이를 돌파를 하더라도 다음에 기다리는 2가지 중요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상단 추세선입니다. 이전 하락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파를 한 후에 큰 반등이 나섰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반등은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 과정에서 미 증시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지속 하락했었습니다. 여기 오렌지 선과 얇은 붉은 선이 해당 저항 라인이며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단 추세선과 2가지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하락 추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봉을 보면 MACD가 아래 보시다시피 여전히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방보다는 한파동의 하락이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피는 제가 하단에 말씀드렸으나 S&P 500과 나스닥 역시 어디서 반등이 올지는 좀 더 제가 살펴본 후에 다음 주 중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참고용으로 한번 공유 드린 것들이 있는데 아직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대표 지수 중에 유일하게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번 눌림으로 인해 상단의 저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차트 위주로 현재 보고는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큰 손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방향을 틀 만한 호재가 있는가, 그리고 위로 올리는 게 편하느냐, 아래로 내리는 게 편하느냐, 어디로 가야 개미가 덜 꼬이고 내가 큰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리더라도, 명확하게 내리는 추세이더라도 최대한 개미들이 고통 속으로 몰아놓고 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자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라도 무조건적인 하락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점을 유의 깊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현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앞선 영상들과 댓글에서 저항 라인을
최대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하방으로 꽂기에도 너무나 쉬운 상태이고, 하지만 위로도 다시 크게 반등을 주더라도 농락당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한 것은 여전히 하방 관점을 우선적으로 보고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으면 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여전히 주봉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골든 크로스로 지속 상승 추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이렇게 동그라미 차트에서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추세들처럼 꺾이더라도 영선 밑으로 내려와야 확실히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사례에서처럼 꺾이더라도 중간에서 반등을 주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보고 추세가 꺾였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직도 상승 추세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MACD가 여전히 상승 추세 위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 선 둘 다 현재 상승 추세 중에 있고, 10월에 월봉을 보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방 추세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뚫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방을 계속 염두한 상태에서 시장을 맞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변동성을 이야기할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을 보고 저희가 다음 주를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주요 경제 이슈로는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IMF와 세계은행의 2022년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수요일 9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13일 목요일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10월 14일 금요일에 영국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ECB 통화 정책과 그리고 11월 미국 FOMC 그리고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일정상 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슈를 근거로 세력들이 좋은 먹잇감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전환이 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제가 한 파동 더 하락을 염두를 하고 그 매집 구간에서 매집을 기다리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매수 버튼을 최대한 보류를 하시고 기다리시고 증시의 방향을 살펴보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